안녕하십니까. 생각의 힘입니다. 오늘은 슈퍼파워 미국, 고대 황제 국가 중국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미국이 가진 슈퍼파워는 무엇인지 관련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많은 전쟁을 겪었고 식민지로 통치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그러면서 매우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 감정 속에는 일본을 싫어하는 감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이루어진 적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쟁을 했었는데요. 동맹국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 중에는 우주로 누가 먼저 가냐, 누가 더 많은 비행기를 갖고 있냐, 누가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냐, 이런 걸 갖고도 경쟁을 했었고, 누가 더 많은 스파이를 갖고 있냐, 너네 책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아냐, 이런 걸 갖고도 경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군비 경쟁을 계속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하다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약간 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 관계로서 깐부입니다. 6.25 전쟁은 이념 전쟁이었는데 그때도 미국과 중국은 적대국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교를 하게 되어서 서로 무역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가 진전되었죠. 그리고 중국도 일부분 자본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성강통이니 후강통이니 이런 걸 하면서 미국 주식을 이제 살 수 있는 것처럼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 중국 주식을 일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정서적으로 일단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비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이런 신비로운 길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별, 이런 게 또 신비롭지만 앞서 보여드린 길들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다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아름다운 거는 미국의 신비로운 길입니다. 저는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로 이 신비로운 길을 첫째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만드는 나라죠. 달러를 만들어서 물건을 사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물건을 팔고서 받은 달러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채권이랑 주식을 사줍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산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성장을 합니다. 동시에 미국 밖에 매우 좋은 자산들을 삽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달러를 팔았습니다. 달러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달러만 잘 찍어서 팔면은 경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미국입니까? 페트로달러라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사우디 왕가와 협약을 맺어서 왕가를 지켜줄 테니 대신에
달러를 주축통화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식은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면은 될 것 같다 라는 얘기였는데, 원유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필수재를 달러로만 거래하면은 엄청난 달러의 지위가 생기는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역 항로를 개척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유국들이 많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잘 유지해서 산유국들이 원활하게 달러를 바꿔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순환을 돕는 동시에 페트로달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세뇨리지입니다. 100달러를 찍는데 비용이 50센트라고 하면은 달러를 찍어서 물건을 100달러어치 사오면은 99.5달러가 이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은 달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달러는 미국에 다시 투자되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고 형태로 남습니다. 이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산 시장을 더 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자산 시장의 버블을 키울 수는 있으나 실물 시장에서 물건 값을 급격하게 올리는 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를 계속 찍으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장치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비로운 길을 작동시키려면은 미국이 다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미국이 앞으로도 유망하다, 기술이 앞서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들이 많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은 신비로운 길이 작동하면서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소프트 산업이 하드웨어 산업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삼성보다 많이 팔진 못하고 있는데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의 하청업자들은 마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 마진의 일부를 다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진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소프트 산업을 가진 기업은 하청 기업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원가를 절감시키고 설비 증가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회수해 갑니다. 이렇게 기술이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있는 선진국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그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의 M2 통화량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 M2 통화량 증가분의 많은 부분도 나스닥으로 유입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해외에서 달러를 환전해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 주식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400의 K 연금을 통해서 자국 주식을 부양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돈을 벌면은 일정 부분을 떼내서 퇴직연금인 400의 K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400의 K에 집어넣으면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이 됩니다. 이걸 TDF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이걸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돼서 투자가 돼서
미국의 주식 시장으로 60%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400의 K 적립금은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돈을 벌수록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 투자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달러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길을 통해서 수출된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달러를 갖고서 미국은 타국의 주식을 보유해서 막대한 배당 이익을 거둡니다. 배당 수익도 받고 세뇨리지도 받습니다. 왜 월급쟁이들이 배당주를 사려면 월급을 받아서 돈을 아껴서 남는 돈으로 배당주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한 바퀴 돌아온 달러로 그냥 배당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엄청난 미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항로를 제공함,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된 거고, 그 이익을 계속 쌓아서 배당 수익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야지 자국 주식으로 투자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격차가 있어야 투자 원인이 될 거고요.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기술 격차가 있다는 이유를 갖고서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덜 두려워하면서 나스닥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로운 항로가 있어야지 이제 페트로 달러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어느 한쪽에 순환이 끊기면 시스템이 잘 작동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 달러 및 외환 보유고 통화.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지 유사시에 원유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투자자들이 나가버릴 때 달러를 갖고서 나갈 텐데 달러를 줘야 되거든요. 달러가 있어야지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있고, 달러가 없으면은 또 투자자들이 저기는 달러도 없는 나라인데 다시 나오기가 불안한데 이러면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는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은 너무 날로 먹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찍어서 줬을 뿐인데 저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달러를 쌓아놓네. 혹은 우리가 그냥 실질 이자율보다 낮은 국채를 찍었는데 저 나라에서는 그냥 그 국채를 사서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밥그릇을 건드린 자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우방은 러시아입니다. 6.25 전쟁을 같이 동맹으로 치렀던 러시아, 그리고 같은 독재주의, 공산주의, 실제적인 형제 러시아가 미국하고 대립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본 없이 녹화하다 보니 매우 떨리고 실수가 많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대본을 만들어서 더 여유 있는